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이 부품들을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인텔 10세대 i5랑 라이젠 3600을 비교했었잖아요. 그 테스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i5랑 3600 영상은 그걸로 끝나는 거였는데 한 가지 기사가 이 테스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빈둥거리면서 커뮤니티 눈팅을 하고 있었는데 3300X랑 i5를 비교한 기사가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3300X랑 i5랑 성능이 비슷한데 3300X가 저렴하니까 3300X가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 지난번 테스트에서 3600하고 i5를 비교했을 때 3600을 레모블 해줘도 i5랑 비슷하거나 떨어졌었거든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3300X가 i5랑 성능은 비슷한데 저렴하니까 3300X 가성비가 높다, 3600은 i5보다 비슷하거나 성능이 떨어진다. 결론은 3300X가 i5나 3600보다 확실히 좋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약간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보자 라고 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RTX 2080 Ti를 사용했던데 현실적으로 3300X, 500X, 600 또 i5를 쓰는 분 중에서 2080 슈퍼를 쓰는 분도 극히 드물 텐데 80 Ti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1660 슈퍼 또는 2060 슈퍼를 제일 많이 쓰실 거라 생각을 했고 2060 슈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AMD와 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워낙 충성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콜로세움이 열려가지고 현재 커뮤니티나 댓글들을 보면 인텔에 대한 여론은 완전 그냥 돈미세 취급이죠. 소켓 안 바꿔도 됐는데 계속 바꿔내면서 칩셋 팔아먹고 보드 팔아먹고, 그 와중에 공정 개선도 못해서 14나노는 뿔뿔뿔뿔 소고기가 돼가고 있고 사골 장인이라 소리까지 들어가고 있죠. 아무튼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강한 걸 저도 알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 가사수 누님이 등장을 하셔서 보드 변경 안에도 몇 년째 계속 CPU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게 하고, 더 큰 부분은 8코어 16스레드를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멀티코어 CPU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래는 훨씬 비싸게 사야만 했던 그런 멀티코어 CPU들을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기업이죠. 한마디로 멋진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당연히 하고요. 인텔이 공정 개선 때는 그래도 한 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고, AMD가 지금처럼 친소비자적인 마인드로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두 기업에 대한 얘기고요.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뭘 해도 인텔을 쓰실 거고 AMD를 좋아하는 분들은 뭘 해도 AMD를 쓸 겁니다. 개인적인 선호도가 확실한 분들 제외하고 평소에는 컴퓨터에 관심이 없는데 오랜만에 뭐 3년이건 5년이건 시간이 지나서 느리니까 컴퓨터나 바꿔볼까 하고 게시판이든 유튜브든 막 검색을 많이 해보실 거 아니에요? 뭘 사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준 돈만큼 성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AMD랑 인텔 CPU 비교는 항상 댓글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어느 쪽에 간섭도 받지 않은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 환경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텔은 i5 1400에 일부러 저렴한 H410 보드로 가격대를 최대한 맞췄어요. 1400에 보면 꼭 Z490 레모버 드립이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H410으로 충분하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H410M H보드는 저가 보드 중에서 저가 보드인데 저희가 링스, 프라임 몇 시간 돌려봐도 전원부 멀쩡했고 스로틀링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죠. AMD는 3300X랑 3500X 그리고 3600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메인보드는 ASUS EX-A320 게이밍을 사용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모델 쓰시면 1, 2만원 더 내려가긴 해요. 메모리는 테스트를 하는 곳마다 클럭이 다 다른데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이야 3600 클럭이건 3800 클럭이건 레모버를 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램 아니면 3200 CL16 XMP 램 쓰시거나 오버를 한다고 해도 3200선으로 국민 오버 따라 하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는 삼성램으로 2666 테스트를 했고 3200 CL16 XMP 램 이렇게 두 가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인텔은 2666 메모리로만 테스트를 했고요. 뭐 Z490에 3200 어차피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2060 슈퍼 에어를 사용했고 공평하게 쿨러는 모두 번들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테스트 때는 3600 쿨러 바꿔줬었죠. 해상도는 FHD고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리플레이 3회씩 또 오버워치 풀옵션 리플레이 3회씩입니다. 자, 그럼 배그 국민 옵션으로 2666 메모리 클럭 테스트 영상 보여드릴게요.
램오버 없이 한 배그 국민 옵션은 i5가 나머지 3가지 CPU를 모두 압도했거든요. 3300X와는 평균 20프레임, 하위 1%는 15프레임 차이가 났고요. 3500X랑 3600은 평균 프레임은 약 10프레임, 그리고 하위 1%는 역시 약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꽤 크죠? AMD는 그래도 오버를 해줘야 제맛이죠. 3200 클럭의 CL16 영상 보여드릴게요. i5는 2666으로 테스트한 영상이에요. 3300X의 하위 1%가 조금 낮게 나온 걸 제외하면 4가지 CPU 모두 거의 비슷합니다. i5 2666과 3600 램오버는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이제 이 프레임을 보면 3300X나 3500X가 i5 또는 3600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건 테스트 다 마치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오버워치 풀옵션 스케일 100%고요. 리플레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메모리는 2666입니다. AMD CPU는 3가지 모두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줬고요. i5가 평균 10프레임 이상, 하위 1%는 거의 20프레임 이상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3600이 3500X보다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데 기본 쿨러가 온도를 잡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터지는 클럭보다 한 0.1 클럭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는 3200 CL16 값으로 세팅한 오버워치 풀옵션 영상 보여드릴게요.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i5가 평균 프레임하고 하위 1% 모두 좋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가격하고 좀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5랑 보드를 합친 금액은 31만 4천원, 3300X는 지금 품절 상태라서 가격이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3500X에서 한 14,000원 정도 빼봤어요. 그러니까 17만 원이 나오는데 17만 원을 잡았을 때 한 25만 4천원, 그리고 3500X는 26만 9천원, 그리고 3600은 31만 1,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 i5는 32만 3천원으로 끝이에요. CPU, 보드 결합하고 그냥 돌리면 테스트한 성능이 나옵니다. 3600은 무조건 사제 쿨러 장착하셔야 되고요. 3300X랑 500X는 사제 쿨러 장착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나 곧도 아니죠. 지금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컨 빵빵하게 안 트시는 분들은 사제 쿨러 추천을 드리거든요. 대략 사제 쿨러 값을 3만 원을 잡았을 때 i5는 32만 3천원, 3300X는 예상 가격이 28만 4천원이고요. 3500X는 29만 9천원, 3600은 34만 1,000원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AMD는 램오버를 해줘야 돼요.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이야 3200CL16이나 뭐 3600 쉽게 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은 램오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램오버를 해줘도 i5랑 비슷하거나 떨어져요. 거기에 사제 쿨러 장착해서 배송을 받으실 경우에는 무법의 위험성도 있죠. 저도 여기까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왜 다른 곳은 다 3600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테스트 결과는 i5가 좋은 거지? 라고 좀 멘붕이 왔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지? 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게임 테스트랑 영상 편집을 같이 하고 있는 장대리를 좀 더 갈아 넣어 보기로 결정을 했고요. 게임 두 개로는 혹시 모르니까 몬스터 헌터 월드도 해라.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모넌만 다른 날짜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테스트 환경 다 똑같고 그래픽 카드만 갤럭시 2060 슈퍼가 장착이 되었네요. 그럼 몬스터 헌터 월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인텔은 그대로 2666 메모리 쓴 상태고요. AMD는 모두 3200CL16 램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몹을 각각 3회씩 잡은 프레임 평균값이고요. 평균 프레임과 하위 1%는 모두 i5가 높게 나왔고 3300X와 3600은 i5 대비 평균 7프레임이 낮았고요. 하위 1%는 6프레임이 낮았네요. 3500X는 평균 4프레임, 하위 1%는 3프레임 차로 거의 i5랑 비슷했습니다. 자, 7나노냐 14나노냐 중요하죠. 근데 나노 공정이 개선이 되었을 때의 이점은 저발열로 고성능을 이끌어내는 건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에서는 14나노가 발열과 성능 모두 좋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선호도가 확실한 분들은 인텔이나 AMD나 인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세팅 값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짜 브랜드 상관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돈 들여서 잘 되는 거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테스트는 게임만 테스트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작업 성능은 배제했습니다. 안 해봤거든요. i3 만백 테스트도 끝내놨는데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 커뮤니티에서 보실 텐데 뭐 i5 9600K, 1600K가 라이젠 3950X를 게임에서 이겼다 라든지 라이젠 3600이 인텔 9900K랑 비슷하다 조금 떨어진다 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걸으세요. 급이 다른 CPU고 용도가 다른 제품인데 상대 지정의 높은 CPU랑 비교를 시켜서 이 급도 올려버리려는 거거든요. 그냥 광고입니다. 아무튼 오늘 주저리 말이 많네요. i7하고 i9, 라이젠 7, 라이젠 9 방송 테스트, 게임 테스트, 작업 테스트 전부 다 진행할 거니까요. 저희 백스컴 채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이상 94%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